Ma il mio mistero è chiuso in me, il nome mio son sapranno, no, sulla tua bocca lo dirò, quando la luce splenderà. 브라보. 이게 단일 프로젝트가 오는 게 아니고 세계 각국의 14개국에서 오는 거랑 그 다음에 공연장처럼 무대가 있지 않은 거라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나 이런 데는 기본적인 무대가 있어서 그 무대 위에다가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무대를 세우고 세트를 세우고 조명을 하는데 그냥 맨바닥에 그런 예술의 전당의 그런 무대를 만들어야 되는 작업과 그 위에 또 조명과 음향과 이런 것들을 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트러스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건설이죠. 어마어마한 또 우리 20년 전에 상암 같은 건설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그 일반 오페라 극장이나 무대에서 하는 거에 한 10배 이상의 공이 들어가요. 그 품이 들어간다 그러죠. 그래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계획하고 관객들한테 약속하고 관객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음악은 워낙 세계 1등들만 다 이 가수들, 지휘자들이 오니까 음악적인 거는 아주 더 이상 잘할 수 없으리라고 봐요. 이 지상에서는. 근데 이제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과 시스템, 여러 가지 메커니즘과 시스템이 우리 한국의 그 제작진에 의해서 정말로 이 많은 조화를 이루면서 완벽한 그런 오페라를 공연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정말 아무리 좋은 상품을 내놓고 명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관객이 그거를 사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 가치가 많이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다각도로 이 공연에 정말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캐스팅과 음악적인 수준과 준비한 여러 가지 무대에 관한 디자인과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관객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또 우리 국민들이 관객들이 그걸 느껴서 사서 오게끔 하는 것들이 저희의 과제이고 저희의 몫이에요. 이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SNS라는 그런 또 아주 가까이 있는 우리가 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매우 쉽게 접할 수 있는 SNS라는 매체, 그 다음에 TV,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 오교 광고, 버스에 할 수 있는 모든 광고는 지금 총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계획에 의해서 어느 시점에는 뭐를 쳐주고 어느 시점에 뭐를 쳐주고 이제 그러한 단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도민고는 아실 거고 도민고는 지금 올해가 데뷔 55주년이라 그러는데 55주년이기도 하고 푸치니서가 100주년이기도 해요. 근데 100주년에 12월 31일 날까지 공연하는 이 투란도트가 푸치니 작곡한 오페라 중에 제일 대작이죠. 올해 데미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강남 코엑스에서 도밍고 지휘와 함께 데미를 장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오페라 관계자들이 지금 오페라 관계자들이 전 세계의 오페라 관계자들이 이 공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밍고 있지. 호세쿠라라는 또 그 도밍고 다음 세대의 세계 최고의 테너가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로 하고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파올로 까리냐니라는 그 이태리의 오페라 전문 지휘자인데 메트로폴리탄 스칼라 베로나 뭐 많은 곳에서 오페라를 지휘한 캐리어가 굉장히 그 노련하고 굉장히 많은 오페라 전문 지휘자가 이제 참여해서 참 이것도 재밌어요. 지휘자가 3명이 한 작품에서 지휘한다는 것도 그것도 세계적인 지휘자들이 세계적인 가수들이 아마 전 세계 오페라 역사상에서 이것도 아마 초유의 일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 외에 지금 현존하는 전 세계의 이제 오페라 극장이 가장 퀄리티가 높고 가장 좋은 극장이 밀라노 라스칼라하고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메트라고 우리가 일컬기도 하는데 메트라고 불러요 보통 오페라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메트와 스칼라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투란도트 주역 배역들이에요. 현존하는 가장 투란도트의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최고들만 제가 긴 시간을 공을 들여서 소통하고 섭외하고 그래서 캐스팅을 다 해왔죠. 지금 뭐 그 중에는 뭐 아스믹 그레고리안 같은 소프라노는 뭐 지금 오페라계의 여왕이죠. 그 다음에 뭐 테너들은 유시퍼 이바초프, 그 다음에 이 브라이언 제이드 같은 친구들은 뭐 메투와 스칼라에서도 뭐 거의 뭐 타의 추종을 보랄 정도로 1순위죠 섭외. 그러한 굉장히 많은 이 탑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이 한국에 한꺼번에 오는 일은 아마 글쎄요. 이게 성공을 해서 또 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세계 오페라사에 없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2003년도에는 제가 21년 전에 42살이었어요. 못 모르고 했어요. 못 모르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는 좀 많이 깨우치고 노련해지고 무대나 이런 여러 가지 오페라 제작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안목들이 그때보다는 많이 생겼죠. 지금은 아니까 아는 만큼 힘들어요. 뭐가 잘못되지 않나 눈에 보이죠 많이. 그래서 지금이 더 힘들고 그 다음에 2003년도는 규모로 갔다면 지금은 물론 일반 오페라 극장의 3배, 4배는 되지만 디테일한 것들이 관객들의 눈에 보일 거예요. 그 디테일한 것들을 정말로 흠 없이 허점 없이 만들기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잘 됐을 때 그거는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고 이로 인하여 사실 우리나라 오페라계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페라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저는 이게 제 인생에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작품이 끝나면 제가 신앙적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그걸 제가 신앙적으로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러 떠나야 됩니다. 그게 뭔가요?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이걸 제가 잘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걸 살려서 받아서 해야 되겠죠. 사명을 받은 사람 그 누군가가. 이제 그런 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도. 네. 지금 뮤지컬 시장이 오페라 시장의 100배 이상이 돼요. 어쩌면 100배도 더 될지 몇백 배 될 거예요. 출발하는 시점은 뭐 제가 20년 전에 상암에서 투란도트를 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예술연당에 오페라 유령이라는 게 이제 들어왔어요. 본고장의 뮤지컬이었죠.
근데 그때는 상암의 토란도트가 뭐 이 오페라 유령을 완전히 뭐 너무 많이 이 흥행의 이 차이가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거를 저의 책임도 있고 오페라는 이걸 이어가지는 못했고 오페라 유령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그런데 오페라를 하다 보니까 이 토란도트는 대작이잖아요. 그럼 출연자, 연기자, 무용단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뮤지컬은 전부 다 연기자들을 오디션을 해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페라에서는 우리나라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100년은 안 돼서 한 70년 됐지. 70년 좀 넘었네요. 야, 우리도 하자. 왜 연기자를 우리는 못 뽑냐. 그래서 60명을 뽑으려고 공고를 냈더니 이게 지금 오페라 이건 아니건 무대를 갈망하는 그러한 무대에 서고 싶어하는 연기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1000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우리는 뭘 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도 이 오페라 중에 토란도트는 굉장히 대중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죠. 그게 시작이 제가 상암에서 토란도트를 했기 때문에 그때 토란도트가 오페라인지도 모르고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뮤지컬인지 오페라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오페라에도 이제 연기자를 뽑고 대중적으로 좀 더 접근하자. 이런 취지로 연기자 오디션을 했는데 정말 큰 성과가 있었어요. 대단했지. 네. 오페라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페라가 저렇게 스펙타클하고 블록버스터적인 그런 면을 가진 정말로 재미있는 감동을 주는 음악을 통한 클래식을 통한 이 극이지만 정말 감동적이다, 재밌다. 그래서 오페라의 이 꺼져가는 불씨가 불을 확 일으키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오페라가 메로디 두 사람의 이태리 작곡가들이 천재적인 100년 전, 150년 전 이 1세기 이전에 한 세기 전에 작품을 남겼는데 아직도 100년, 200년이 지나고도 그 사람들 작품들이 200년까지 안 지났지. 베르디가 푸치니 조금 이제 중기 사람이고 푸치니는 이제 말기 사람이니까 900년, 1900년 초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베르디의 작품들이 예술성이 높고 이런 것들이 있고 굉장히 심오한 것들은 음악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기악, 여러 가지 성악,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종합적인 예술을 이해하는 그런 깊이가 있는 사람들 외에는 좀 지루할 수 있어요. 또한 근데 그게 이제 작곡 기법이 약간 달라지면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 푸치니가 토스카, 그제도 무슨 토스카 때문에 세종문화에서 문제가 있었죠. 마담 버터플라이, 라보엠 이런 것들은 베르디의 작곡 기법을 조금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좀 대중적으로 변해요. 그럼 여기는 베르디는 화성적이라면 푸치니는 선율적이야, 발라드야. 근데 이 베르디는 약간 뽕짝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대중가요로 치자면 뽕짝짝 뽕짝짝 이런 게 많이 나와. 뽕짜자작 짝짝짝 이게 다 베르디고 그 다음에 푸치니는 띠로로리로리 발라드야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발라드의 아리아들과 작곡 기법이 쓰인 게 푸치니인데 굉장히 이제 대중들한테 과거에는 극장하면 그 이전 시대니까 영국을 보고 이 동네에서 유럽에서 문화가라는 게 보러 공연을 보러 가는 게 오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울고 웃고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예요, 오페라에서. 근데
또 그 대중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푸치니 오페라 중에 가장 대작, 그리고 이 내용도 수수께끼 3개를 내서 맞추는, 근데 그 안에 너무너무 신비롭고 정말 영웅적인 노래와 아름다운 음악과 사랑도 있고, 근데 수수께끼 3개 내서 맞추면 살고 못 맞추면 죽는 거야. 그러한 간단한 동화 같은 신비스러운 설화 같은 내용을 주제로 만들어서 그걸 관객들이 쉽게 접근하고, 그 가운데 그런 아까 얘기하는 발라드 같은 아리아들이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가깝게 쉽게 접근이 됐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20년 전에 제가 투란도트를 하기 전에는 몰랐어, 투란도트. 그때 투란도트가 크게 신두름 일으키고 성공하면서부터 투란도트 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투란도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본 주인이 다시 그걸 하는 거죠. 그 네슨도르마 이벤트에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아마추어까지 한 100명 이상이 불렀는데, 이 네슨도르마라는 이 아리아가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누구나 부를 수 있다라는 그런 SNS를 통해서 이번 기회 우리가 챌린지를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더 유명해졌죠. 그 과정 속에 또 오페라에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이 저변이 확대되는 역할, 그런 효과가 있었죠. 아주 그냥 막 노래를 너무 못한 사람도 막 부르고 지금 굉장히 웃겨요. 꼬맹이들도 나와서 막 부르고. 반응이 좋았네요. 좋았어요. 이번에 이제 또 하나 이벤트를 했는데 공주의 수수께끼를 3가지를 맞추는 사람. 지금 1번 문제 나왔어요. 투란도트가 문제를 내 왕자한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지금 첫 번째 문제가 나갔고, 그게 이제 우리 출연자들의 노래로 나가요. 투란도트 공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투란도트 그 수수께끼를 다 맞추면 티켓을 보내요. 재밌죠? 네. 재밌는 거예요, 이것도.